안녕하세요, 김환영입니다. 오늘은 기아차 K5 GT가 공개됐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와, 드디어 나오는구나. 정말 기다렸습니다. 2.5L 터보 엔진. 와,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 나온 건 아니고요, 해외 미디어를 상대로 하는 글로벌 프레스 사이트에 올라온 거예요. 그걸 카인드라이버, 젤로핑크, 모터 트렌드, 수많은 미국 언론사들이 받아쓰게 되면서 여기저기 보도됐죠. 해외에서는 원래 옵티마라고 해왔는데 이번 자료에는 K5 패스트백 세단이라고 부르는군요. 좋은 전략입니다. 뭐라도 좀 붙이면 좋죠. 패스트백이 뭐야 하면서 한 번이라도 찾아보게 말이죠. 그런데 이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스펙을 갖고 있어서 많이들 놀라고 있습니다. 일단 2.5L 터보 엔진으로 출력이 290마력이나 됩니다. 게다가 토크는 42.7kgm예요. 와, 대단한데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요즘 신형 그랜저에 쓰이는 3.3L 엔진, 토크는 35kgm 정도 됩니다. 그보다 G90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센 3.8L 엔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출력이 315마력, 조금 높지만 최대 토크는 40.3으로 오히려 K5 GT에 비해서 낮아요. 야, 이제 같은 회사의 3.8L 차만큼 강력한 엔진을 가진 2.5L 차라니, 와, 드디어 현대기아차가 외계인을 고문하기 시작했나봐요. 근데 요즘 GDI 엔진 관련해서 내구성 이슈가 좀 있죠. 그런데 이 엔진은 그래도 일반적인 GDI 아니고 GDI, MPI를 결합해서 내구성까지 높인 엔진이니까 기대해 볼만 합니다. 요즘 유행이라는 작은 배기량 고출력 터보 엔진이라는 점에서 아주 방향성이 좋고요. 여기다가 3.3L, 어쩌면 3.8L 자연흡기까지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네시스 G70 그리고 일부 차종에만 넣는다고 하는데요, 그럴 게 아니라 현대기아차 전 차종에 넣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K5에 들어간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엔진룸이 상대적으로 작아도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하는 뜻이 되니까요, 앞으로 준중형 차들의 고성능화도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골머리 썩고 있는 중국 시장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배기량에 따라서 크게 상승하는 세금을 매기고 있고요. 단 3.0L만 넘어가도 굉장히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중국에선 작은 배기량, 고성능차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강화되는 환경 규제, 연비 문제도 해결하기가 훨씬 쉬워지고요. 네, 물론 현대 소나타 N9도 내년 1월에 나온다고 하죠. 기아차가 여기다 맞불을 놓듯이 좀 서둘러 발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같은 엔진이니까 양쪽 차량 간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됩니다. 현대차는 그래도 위장막 쓴 사진이라도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기아차 K5 GT는 이 사진을 넣었어요. 근데 이 사진 아닐 것 같아요. 290마력짜리 차의 겉모양을 152마력짜리 차의 겉모양하고 똑같이 만들 리가 없죠. 여기 기사도 보면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네, 이 사진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디자인은 이번에 공개를 안 한 거고요. 어떻게 나오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미국 전문지 중에 오토블로그라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기아차 K5 GT가 AW가 있고 소나타 N9은 AWD가 없어서 K5 GT에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AWD 뭐냐 하면요,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요, 보통은 사륜구동 하면 험로에서 타는 차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뿐이 아니고요, 고속으로 주행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전륜구동으로는요, 앞바퀴가 가속하고 돌리는 것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니까 코너링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사륜구동이 되면 힘을 앞바퀴 뒷바퀴로 나눠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타이트한 코너를 잘 극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탈출할 때도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또 토크를 후륜으로 어떤 식으로 보내는가, 이걸 가지고 스포티하게, 컴포트하게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드 포커스 RS 같은 차는 전륜구동 기반이지만 이 힘을 후륜구동으로 쭉 보내서 후륜구동 스타일 드리프트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아요. 물론 미국 시장에서는 AWD가 낯선 게 아닙니다. 미국 특정 지역에선 특별히 AWD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스바루 레거시, 이런 차가 굉장히 인기고, 그런 차가 아니더라도 토요타 캠리, 닛산 알티마 같은 가장 기본적인 세단들도 AWD 옵션을 제공합니다. 소나타에 왜 AWD가 안 들어간 건지가 오히려 좀 궁금해집니다. 네, 가속 시간을 한번 볼까요? 오잉? 사륜구동에 290마력을 넣었는데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6.6초? 6.6초? 야, 이거 좀 이상합니다. 보통 이 정도 출력이면 6초 초반으로 찍어줘야 되는 출력인데 해외 온라인에서도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뭐 새로 장착한 변속기가 좀 이상한 건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좀 보수적으로 측정해서 그럴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아마 여기서 지금 측정 결과 발표한 건 사륜구동 시스템이 다 갖춰진 게 아닌 것 같고 아마 전륜구동 기준일 것 같아요. 전륜구동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급가속할 때 앞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앞이 들려서 가속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바퀴가 그립을 잃으니까. 그럴 때나 나올 수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만 더 명확한 자료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륜구동이나 사륜구동은 뒷바퀴 쪽이 눌러지면서 뒷바퀴 쪽에서 구동을 하니까 그만큼 더 땅을 움켜쥐고 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제대로만 만들어졌다면 후륜구동보다 사륜구동이 훨씬 더 가속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DCT 습식 8단 변속기를 이용했는데요. 현대기아차에서 처음 공개되는 것인 만큼 아주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는 전륜구동에서 토크가 30kg 조금 넘어가면 받아줄 수 있는 변속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성능 전륜구동 차들, 예를 들면 벨로스터 N에는 자동 변속기가 없습니다. 수동 변속기만 장착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습식 8단 변속기가 장착되면서 벨로스터 N 자동 변속기 모델까지 금방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변속기 개발로 전륜구동 고성능 차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서킷에 가져가서 이걸로 몇 초나 찍고 오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신형 K5 GT의 판매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요. 이 자료에는 내년 상반기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1월에서 6월 사이 뭐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 궁금한 건 따로 있겠죠. 이 차 과연 한국에 파는 것이냐, 이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요, 해외용 보도자료 사이트에 공개됐다고 했잖아요. 이 같은 내용이 우리나라 보도자료 사이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는 안 팔거나 팔더라도 아직은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가만 보면 고성능 차인 i30N도 국내에는 안 나오거든요. 이런 거 감안하면 우리나라에 2.5T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 낮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G70이나 이런 다양한 차들에 2.5T를 넣는다고 하니까요, 넣어주려나? 지금까지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네요. 또 아쉬운 소식으로 마무리하게 됐네요. 여러분들 혹시 K5 GT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지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 이런 분들 많으면 아마도 기아차가 보고서 K5 GT 국내 판매하면 이렇게 많이 팔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모카였고요. 매일매일 다른 소식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